고독한 콜렉터 그 두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너무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전설적인 게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때는 1992년. 그 당시 오락실을 자주 다니던 내게 최고의 게임 중 하나는 파이널 파이트였어. 당시 게임기 위의 제목은 스트리트 89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락실 사장님이 직접 손글씨로 쓰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 학교 방과 후 집에서 슈퍼 패미콤으로 즐겼을 정도로 나는 파이널 파이트에 푹 빠져 살았지. 물론 슈퍼 패미콤판은 오락실보다 다운 이식이었는데 주인공은 코디와 해거, 시장 2명뿐이었고 2인용도 안되고 적도 한 화면에 3명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오락실 감성은 살아있어서 참 재미있게 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부잣집 친구였던 녀석이 내게 얘기했어. 야, 우리 집 게임기에서는 파이널 파이트 오프닝에 음성도 나오고 2인용도 된다? 뭐? 2인용이 된다고? 너무 놀란 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여담인데 그때 그 친구 집에서 본 친구 누나가 너무 예뻐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추억이 떠오르는구나. 세월이여.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 친구 집에서 본 그 게임기의 정체는 메가드라이브와 같이 장착되어 있던 메가 CD. 국내에는 슈퍼 알라딘 보이 CD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던 게임기였지. 정말 부잣집 애들만 가질 수 있었던 전설의 게임기. 게임 자치 책에서만 구경할 수 있었던 메가 CD. 이름만 들으면 생소할 사람들 많을 거야. 잠깐 설명해 줄게. 메가 CD는 주변 기기이기 때문에 단독 실행은 불가능해. 그래서 메가드라이브 본체가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메가드라이브 1하고 2처럼 메가 CD 또한 1, 2 모델이 존재하고 1은 트레이 로딩을 사용하지만 2는 탑 로딩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어. 두 모델은 혼용 가능하지만 볼품 없어진다는 점. 또한 별도의 전원을 넣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지. 그래서 AVGN에서도 엄청 깠었지. 참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메가 CD1에서 CD를 빼려면 본체가 아닌 TV 화면상에 보이는 꺼냄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본체 연결만으로 CD를 꺼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거참 더럽게 황당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 당시에 CD라는 매체는 나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멋진 매체였어. 그리고 무엇보다 본체끼리 합체가 되는 시스템은 당시 합체 로봇을 보는 듯한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었지. 전원을 켜면 나오는 그 웅장한 메가 CD만의 부팅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야, 이거지. 와, 어릴 때 그 느낌. 지금도 웅장하네. 와. 일본판에서만 나오던 음악인데 어릴 적의 나를 마치 모험의 나라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구만. 북미판 이름은 세가 CD였는데 그 부팅음은 소닉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던 것 같아. 기계 외관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CD 플레이어나 약간 전축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인 외관이 인상적이었어. 스펙을 잠깐 이야기해주자면 CPU는 모토로라 68000 12.5MHz 사용, PCM 사운드 버퍼 64KB, 그리고 CD-ROM 드라이버 버퍼 16KB, 게임 세이브 백업 메모리 8KB SRAM, 롬 128KB, 바이오스 CD 플러스 G 플레이어 대응, 사운드 칩셋 리코 RF5C164A, 최대 31.3kHz 샘플링 주파수, 16비트 PCM 음원 8채널 스테레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메가 CD에는 그래픽 칩셋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64색의 칙칙한 그래픽에는 변화가 없었지. 발매일은
일본이 1991년 12월, 북미는 1992년 10월, 유럽과 남미에는 1993년에 발매했고 놀랍게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1992년에 정식 발매되었어. 가격은 출시 당시에는 49,800엔이라는 비싼 가격에 나왔고 한국에는 슈퍼 알라딘 보이 CD라는 이름으로 39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 메가드라이브 합치면 무려 57만 5천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발매했어. 내가 왜 부잣집 애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여기에 팩까지 합치면 와, 이건 미쳤다. 이걸 누가 사? CD라는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 로딩은 극악이었는데 게임을 실행시켜 놓고 친구들과 한참을 수다 떨었던 기억과 당시 집에서 흔하게 보던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영화 화질보다도 떨어졌던 화질이 기억이 난다. 다시 돌아와서 파이널 파이트 CD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 메트로 시티. ここには平和も秩序もない.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오프닝은 진짜 친구 말대로 음성까지 나왔어. 이건 오락실을 능가하는 퀄리티였지. 음성이 나온다니. 거짓말 살짝 보태서 영화를 보는 듯 했지. 市長マイク・ハガーはシティを正義ある街にするための人である。私だ、マイク・ハガーだ。市長さんよ、初めてお耳に。 야, 이거 게임이야 영화야.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게이머라면 당연히 일본판을 더 좋아했을 거야. 그 이유는 다들 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요소로는 타임 어택이 존재했는데 일정 시간 나오는 적들을 물리치면 되는 모드로서 쏟아지는 적을 때려잡으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의 그만이었지. 그리고 스테이지의 모든 BGM이 새롭게 어레인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음악만큼은 오락실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색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물 빠진 색감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아케이드판과 다른 점으로는 난이도가 더 높다는 점. 그 이유는 공격 속도가 느려서 와리가리 하기도 힘들었는데 물론 할 수는 있었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그래도 당시 콘솔판 중에서는 가작 원작에 가깝다는 평가를 들었을 정도로 이식이 잘 된 게임이었어. 친구들과 같이 엔딩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서 슈퍼 패미컴판을 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오더라고. 그만큼 메가 CD판이 파이널 파이트는 최고였어.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메가 CD.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품에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가끔 본체를 켜서 이렇게 메가 CD판의 파이널 파이트를 고동시킬 때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방에서 즐겼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그때 그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 보고 싶다 친구야. 언젠가 꼭 시간이 돼서 다시 만난다면 꼭 소주 한잔 기울이며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구나.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꼭 한번 만나셔서 어린 시절 추억해 보시는 것도 빡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작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고독한 콜렉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아우 겁나 나오네. 안녕. 제시카, よく無事でいてくれた。俺たちも行くとするか。だがいいのか。いいんだよ。俺のためにもジェシカのためにもね。なぜ逃げるの？俺は普通には生きられない男。いいなら誰にもできん生き方をさせてやる。ジェシカ。何？